여러분 최근 커뮤니티에서 몽골이 한국처럼 변해버렸다는 글을 보신 적 있으세요? 몽골에 가면은 GS25도 있고 CU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심지어 길을 가다 보면은 한국말이 들린다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몽골을 일컬어서 몽탄 신도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가 되었죠. 자, 그럼 몽골은 어쩌다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슈연구소의 김바비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몽골의 이미지하면은 징기스칸일 겁니다. 징기스칸이 이제 13세기에 몽골 제국을 성립한 이후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원래 근대까지 기병 전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몽골이 있는 초원 지역은 말이 많이 자라고 게다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말을 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기병 전력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몽골 제국이 크게 확대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옛날 얘기고요. 몽골 제국은 진작에 분열돼 가지고 사라졌죠. 이제 예전처럼 다시 이제 유목 국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의 필요성이 굉장히 적어진 데다가 또 특히나 이제 해양 운송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요. 바다와 접한 국가가 무역에서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예전에는 해양 운송이 굉장히 힘이 들었기 때문에 육상 운송, 옛날에 비단길이라고 하죠. 그 비단길을 통한 육상 무역도 굉장히 큰 이제 힘을 발휘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모두 다 해양 운송으로 다 이제 중심이 옮겨간 상황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거의 95% 이상이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몽골은 이 점에서 굉장히 불리한 이제 위치 조건을 가지고 있죠. 위로는 러시아가 있고요. 아래로는 중국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서 뭔가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수출을 하려면요. 러시아를 통하거나 중국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륙 국가들은 그런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몽골의 수출품의 거의 90%가 사실 광물 자원인데요. 몽골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이제 광물 자원이 많이 매장된 국가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하려면은 어쨌거나 중국을 거쳐야 된 거예요. 자기가 판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되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몽골은 이제 초원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불리한 기후 조건입니다. 애초에 거기 자체가 이제 농업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목축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야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혹독하기로 유명하고요. 여름도 굉장히 괴롭기로 유명합니다. 참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농업 활동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인 거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수출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을 하기가 불리한 조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자체도 몽골의 면적을 생각하면 굉장히 적어요. 3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라 전체 하나가 부산시 인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략 이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조건 때문이죠. 몽골 사람들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좀 친숙한 나라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몽골에 지배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시대 때 몽골의 부마국의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에게는 수탈의 역사긴 하지만은 몽골 사람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가까운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배경인데 심지어는 실제로 서로 대립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몽골은 이제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그냥 먼 나라 정도에 해당한 거죠. 아무래도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맞대다 보니까 좀 싫어하는 경향성이 좀 있긴 하죠.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몽골 쪽의 입장에서요. 중국과 러시아는 매우 가깝긴 하지만 그래서 불편한 나라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자기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데다가 경제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이제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큰 거죠. 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외이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몽골에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지가 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요, 다 제하고 나면은 몽골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친근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심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에다가 잘 사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선망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게다가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몽골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기회의 땅이나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들의 수는 대략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5만 명이 사실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몽골 인구수가 350만 명이라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 몽골인들의 수가 대략 한 5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거의 전 인구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인들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죠. 한국어를 배워야 뭐라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몽골에 갔을 때 의외로 한국어가 통한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국내의 주요 인프라들도요, 몽골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버스 같은 경우인데요. 노후화된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 쪽으로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몽골에서도 우리나라 버스나 우리나라 차량들을 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 되는 거죠. 몽골에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몽골에서 우리나라 아파트와 같은 건물들을 많이 올리기도 했고, 또 몽골의 GS25, CU, 뭐 이마트 이런 유통기업들도 들어갔고요. 뭐 자동차들이나 기타 인프라들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와 비슷한 외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일부분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일부분처럼 보일 정도죠. 그것 때문에 몽탄 신도시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인 거예요. 그만큼 정말 몽골이 정말 한국화가 많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현상인 거고요. 몽골 쪽에서도요, 나름대로 경제 발전 모델에서 한국을 우수한 모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모방하려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2000년대 이후로부터 해서는 몽골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이제 수입해서 보게 되니까요. 그만큼 더 친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몽골을 되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몽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큰데요. 몽골의 경우 대표적인 광물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구리입니다. 현재 구리는 전 세계에서 생산 국가가 많이 없어요. 1위가 칠레인데, 구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산업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전선에는 무조건 구리가 들어가죠. 구리가 없으면은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특히나 요새는 이제 뭐 풍력 발전이나 이제 태양광 발전이나 그다음에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제 친환경 발전과 친환경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모두 이제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전부 다 더 많은 구리를 소모하게 됐고 가장 필수적인 자원은 떠오르는 성이에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칠레 쪽 같은 경우는 구리의 채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구리 1톤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구리 광석 100톤을 이제 캐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몽골이 2위의 구리 생산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또 많은 이제 관심을 쏟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광물 자원들이 참 많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몽골은 워낙에 초원 국가다 보니까요. 그런 광물 자원들을 이제 채굴하려면요. 아무래도 그런 지역들을 개발하고 광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환경 파괴가 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몽골인들 입장에서는 그 환경 파괴가 심하게 되는 문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몽골은 항구가 없습니다. 항구가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특히나 광물 자원 같은 경우 무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당연히 무게는 높은데 그에 비해선 가격은 싸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항공 운송으로 하기는 너무 비싸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항구를 거치지 않으면은 이제 웬만하면 채산성을 맞추기 힘든데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적 항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광물 무역의 주도권이 중국에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요, 광물이 많이 매장된 세계 10대 자원 부국에 속하긴 하지만은 몽골 입장에서는 채굴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경향도 있고요. 또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끼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산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주도권이 몽골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 지금도 뭐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향도 있는 거죠. 항구만 있었다면 사실 진작에 자원 수출국으로 이름을 훨씬 더 많이 올렸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더 친해지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대안 국가로서 너무 이제 몽골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몽골 쪽의 자원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관광 같은 경우에도 몽골 쪽으로 관광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특히나 중국 관광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요. 몽골을 중국 관광의 대안으로 여겨서 많이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항공편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분이겠지만은 확실히 몽골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이사하고 그다음에 물류 쪽인 것 같아요. 이제 물류 창고나 이런 데서 특히나 몸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에서 몽골인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성실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몽골인들을 그 분야에서 진짜 고용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몽골인들도 그만큼 국내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에게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계는 더욱더 긴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이 한국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몽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또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